당산동 발품에 와서도 예상도 못했던 알짜 정보와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대장은 이 되겠구나. 그리고 당산 리버파크 당연히 넣어봐야겠죠. 하지만 몸테크를 할 만하게 충분하다. 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영등포 구청역에 나와 있습니다. 발품을 팔면서 당산동에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당산동은 신축 물량이 귀합니다. 신축이 귀하디 귀한 이 당산동에 이번에 이 편한 세상 리버파크 신축 물량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신축 단지도 가보고요. 당산동 일대 발품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금 영등포 구청이에요. 3번 출구고 이쪽으로 해서 쭉 위로 올라가서 고가 같은 거를 지나면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길로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면은요 당산역이 나오거든요. 올 때는 영등포 구청역으로 왔잖아요. 갈 때는 당산역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아파트 위치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상가도 되게 많이 보이네요. 당산동의 이제 대장은 삼성 레미안 4차가 이제 대장인데 그 단지가 좀 오래됐지만 당산역에서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구축이지만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어요. 거기는 그나마 좀 신축이거든요. 2020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걔는 이제 넘버 2. 이제 그 두 단지가 이 당산동에서는 대장 단지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위치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구축들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여기는 재건축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저기 삼성이라고 보이고 여기 막 유보라고 보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미 기존의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축이 나오면 진짜 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보면 당산 유원 제1아파트 1차라고 돼 있잖아요.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재건축한 곳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나와요. 10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 단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기 지금 보이죠? 총 550세대인데 일반 분양 물량이 110세대고 절반 정도가 특별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급으로만 넣을 수 있는 세대는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특공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완전 평지잖아요. 아, 입지가 좋다. 또 이제 철도가 없는 게 어딥니까? 보면 여기가 대로변이고 지금 여기가 대로변이죠. 주택지로 좋은 데는 이렇게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조용하니까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대수가 규모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산동의 특징이 대규모가 없어요. 대규모 단지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 동네에서는 큰 단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28년 초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도 터파기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단지 주변을 한번 뺑 돌아볼게요. 실제로 와보니까 대지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영등포의 1등 입지라고 하면 당연히 여의도겠죠. 2등 입지가 이제 당산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의도 직장인들이 사실 뭐 여의도에 살면 직주 근접이니까 되게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회사랑 집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는 곳이 마포나 당산이나 이런 곳이 되겠죠. 당산은 또 2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인 것 같아요. 용적률이 229, 지하 3층에 지상 25층 8개 동이에요.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지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8개 동이 들어서는 거예요. 와, 이렇게 땅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를 보면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단지 앞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트 같은 것도 있고 뭐 학원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단지 앞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이제 아파트가 더 들어서면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쪽으로 보이는 구축 단지들 있죠. 그러니까 이 구축들 사이에 생기는 신축 단지. 근데 좀 아쉬운 게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그 평형이 되게 적어요. 전용 51, 59 소형이 나오는 거죠. 분양가는 전용 51제곱미터가 이제 10억,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가 14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이제 분양가가 비싸냐? 여기는 또 워낙 신축이 귀하고 여의도 배우지에 교통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시세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산 현대 3차. 네,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하나 보네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되면 되게 좋겠네요. 당산동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공장지대, 준공업지대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넘버2입니다. 성수동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잘 되는 곳이 당산동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많다는 건 직주 근접으로 배우 수요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거주 여건으로서는 괜찮아 보여요. 일단 조용하잖아요. 술집, 뭐 이런 유흥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이 막 낙후된 것도 아니에요. 지하철역 가깝고, 아마 단점이라고 하면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당산동 자체가 학군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길 있죠.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면 목동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오른편에 현대 2차가 있고, 현대 건너편에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있는 거죠. 이 주변에 부동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 길을 건너서 센트럴 아이파크를 찍고 레미안 4차까지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센트럴 아이파크 떼빙 느낌이 확 납니다. 이 앞에는 보니까 이제 상가도 좀 이렇게 더 형성이 되어 있고 부동산도 많고, 아까 거기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발품을 더 팔아보도록 할게요. 신축은 여기가 유일한가요? 네, 센트럴 아이파크가 유일해요. 영등포 시장역 아크로스트요. 여기 84는 지금 매매랑 전세가 어떻게 돼요? 18억. 전세는 15에서 15억 5천. 그러면 25평은요? 15억 5천. 전세는 한 8억 3천에서 8억.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레미안 4차가 더 비싸요? 예, 여기는 이제 단지가 커서 32평부터 시작이거든요. 여기는 얼마예요? 17억부터. 내년 4차는 25평이요. 전세가 얼마예요? 8억에서 8억. 조금 더 싼 거는 이 근처에 없어요? 오래된 구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효성 25평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6억 5천. 현대 5차도 25평형이 6억에서 6억 5천. 롯데캐슬이 33평형만 있는데 9억에서 9억 5천. 부동산에 들렀다가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단지 안에 들어왔더니 굉장히 쾌적합니다. 조용하고. 시세를 제가 이제 문의를 했는데 2020년에 지어진 신축이거든요. 84제곱미터가 18억 정도 하고 59제곱미터가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14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여기가 입지가 더 좋습니다. 세대수도 더 많고, 하지만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해서는 1억 정도가 더 저렴한 거죠.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여의도 직주 근접, 그리고 9호선, 2호선, 5호선 공항 가기도 편합니다. CBD 중에 광화문 가기도 편하고 강남 가기도 편하고 여의도 가기도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산동 집값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학군도 물어봤더니 뭐 괜찮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800세대가 조금 넘는데 당산 레미안 4차, 얘는 이제 구축이긴 하지만 세대수가 원체 크다 보니까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 84제곱미터 전세도 거의 10억이고요. 59제곱미터 전세는 한 8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산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당산동의 실거주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꼭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단지를 지나가지고 당산역으로 가서 레미안 4차 단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센트럴 아이파크는 조경도 이제 잘 돼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레미안이 보이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쪽에 있는 삼성타운에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미안 4차는 33평부터 있어서 리버파크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신축 25평이 진짜 귀하네요. 네, 여기가 지금 레미안 4차네요. 레미안 단지를 지나서 당산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저렴한 구축을 물었더니 저기 효성 아파트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5평 전세가 한 6억쯤 한대요. 그러니까 신축이랑 구축이랑 전세 가격이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단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2023년 준공이라서 20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25개동 1300세대 정도가 돼요. 20년 된 아파트 치고는 괜찮아 보입니다. 필로티 같은 이런 구조가 되게 좀 인상적이네요. 확실히 또 오래된 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숲이 우거져 있네요. 정자? 이런 게 있네요. 적용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구조를 보면 이게 오래된 아파트라는 게 보이죠? 저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별집 모양의 이전 발코니 같은 거. 저기 막 길이 보이거든요. 제가 저 앞쪽으로 나가서 부동산에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당산역 9번 출구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나왔는데 9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상가를 지나서 바로 레미안 4차로 갑니다. 영등포 구청역하고 이 당산역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여기만 딱 봐도 이제 상가들이 꽤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공항 가기가 되게 편한 게 이제 레미안 4차 바로 앞에 이렇게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공항버스까지 있어요. 와, 진짜 여기는 교통이 깡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사는 얼마 정도 해요? 17원. 센트럴 아이파크는요? 8억, 18억. 전세는요? 전세도 그쪽이 더 비싸요, 신축이니까.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있을까요?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어요. 땅 파는 거 있어요. 유원 1차 아파트. 아니면 유원 2차. 그러면 그건 투자금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10이요. 32평. 거기에 추가 부담금이 한 3억 5천 16억? 네, 근데 예상 분양가는 13억. 그러면 25평은 없어요? 25평도 있어요. 9억 정도. 여기는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 그냥 매매가에다가 부담금. 이 단지는 바로 옆에 있겠네요. 유원 2차? 이제 사업시인가 얘는 30평이 18억. 효성은 재건축 안 하나요? 한 20년 이상 보셔야 돼요. 다른 것도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 20년 보셔야 돼요. 부동산 두 군데를 들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레미안 4차보다 확실히 신축인 센트럴 아이파크가 더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8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센트럴 아이파크 거금에는 18억, 그리고 레미안 4차는 17억 정도가 됩니다. 재건축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유원 1차 당산 리버파크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입주권이 분양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5제곱미터 입주권이 지금 12억. 오히려 이 입주권이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하면 초기 계약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렴하게 사는 거는 입주권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게 유원 1 당산 리버파크하고 유원 2 이 두 거 말고는 거의 다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축이 귀한 동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리버파크 분양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이 워낙 없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 호재는 6구역 재개발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인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당산동 6구역이라고 개발이 되는 데가 여기 상가들,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이고 저 뒤쪽으로 해서 이제 당산 6가 개발이 되는 거죠. 한강변 바로 옆인 것 같아요. 한강이 보일 것 같거든요. 아래쪽으로 가면 유원 2차가 있거든요. 먼저 유원 2차 쪽으로 갔다가 이제 당산 6구역까지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당서 초등학교가 나오고 유원 2차가 나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초등학교가 당서 초등학교예요. 아, 근데 여기는 초품화를 조금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레미안 4차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저 도로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요. 유원 2차는 이제 사업지향 인가가 났다고 하거든요. 장기로 보면 묻어놓는다. 진짜 내가 당산동에. 그러면 저는 유원 2차도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초등학교 바로 가깝고 당산역하고도 가까워요. 당서초, 당서중, 그다음에 유원 2차. 입지는 유원 2차가 나은데요. 보세요. 키가 그렇게 별로 안 크죠. 사업성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몬테크로 사서 있으면 재건축이 될 만한 단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당산에 지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산을 짓고 있네. 지식산업센터 옆에 있는 거는 좋죠. 기업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저 앞쪽에도 D마크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당산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오피스 건물들의 신축이 많네요. 다시 당산역으로 왔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당산 6번 출구고요. 요 뒤편으로 해가지고 가면 당산 6구역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상가 있는 쪽은 빼고 개발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상강은 이제 북쪽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제 왼편에 보이는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 재개발 돼야겠죠. 여기도 몬테크할 만한 곳이네요. 네, 빌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신속 통합 개발? 이제 신통으로 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재개발하면 또 완전 달라지겠네요. 재개발을 하면은 여기가 대장이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이쪽이 지금 현재 당산동 재개발 6구역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로변, 당산역 쪽으로 나왔습니다. 6구역은 신속 통합은 된다고 하는데 저기가 앞으로 대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가 1종, 2종, 중공업, 중주거 다 있어. 근데 유원 2차는 언제 돼요? 건축시면 당연히 통과가 됐고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는 공사료가 하도 변덕이 심해요. 근데 시공사도 사실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고 조합도 급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말은 내년쯤에나 뭔가 좀 또 바닥이 잡힐 거라고 얘기해요. 위치가 2차가 더 낫더라고요. 1차보다는 2차가 원래부터 좋았고 왜냐면 입지도 그렇고 평수도 30평에서 50평대까지 인대형 평수니까 6월 2차는 49층 6월 1차는 25층. 근데 오래돼가지고 살기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들어가 살기는 좀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게 얼마인데요? 근데 유원 같은 건 거의 거래 자체가 지금 없어요? 네, 가격은 17억, 8억 뭐 영로 나옵니다. 1000원, 300짜리는. 그래 전세가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5억, 10억 이렇게. 큰 돈을 묶어놓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재건축보다도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재개발, 여기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도 부담금이 적게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강 붙는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평가가 됐다는 거. 세 번째는 역세권이라서 용적률 혜택이 많아요. 일반 분양이 많아지니까 그 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니까 얘가 부담금이 적어지고 프리미엄이 훨씬 더 뛰면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한강볼을 들어간 2호선, 9호선 같이 물건들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사실. 근데 얘가 지금 현재는 신통이 후보지로 되어 있어요. 예비 정비구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중공업도 근데 개발이 되는 건가요? 중공업은 지금 이제 이번에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 중공업을 움직일 거고. 신통에서 빌라를 하려고 그러면 8억 5천. 중공업 지역은 빌라가 한 3억 한 5천에 삽니다. 그래도 한 2억 들어가요. 1억 5천에 월세 한 50만 원. 오피스텔은? 그래 저녁 18, 5억 5천, 6억에 들어가요 전세. 그럼 매매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8억 대
방 10개짜리니까 8억이고 8억. 푸른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싸죠. 다음이 부산. 부자금이 한 3, 4억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있겠죠. 컨디션 괜찮으면 뭐 여의도 출퇴근하면 살아도 되겠네요. 사놓고. 저랑 이제 2동짜리 단지에 뭐 비슷해. 관리가 잘 되니까 새가 잘 나가고 묻어놓을래. 그럼 빌라 이제 구축 빌라. 마지막으로 부동산 한 군데를 들렀는데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많은 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유원 2차 거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부터 1차보다는 2차가 괜찮았대요. 근데 거기가 전세가 낮아가지고 8세제곱미터 그 정도로 되려고 하면 가격이 무려 18억 정도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현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돌아봤던 그 6구역 쪽 있잖아요. 거기는 2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준주거가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는 아닌데 오히려 준주거 쪽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특히나 열북이들한테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젊은 층들이 이제 몸테크 특히 여의도 직장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급행으로 한정거장이면 여의도로 가니까 오피스텔을 그쪽에 살면서 이제 몸테크를 하면 여기가 준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투자 금액대가 뭐 1억에서 2억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이번에 강산동 발품에 와서도 예상도 못했던 알짜 정보와 물건을 또 찾아냈습니다. 아시죠? 자세한 내용은 어썸 레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